야담 이야기. 머슴 총각은 처녀의 소중한 곳의 야릇한 냄새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들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자그마한 고을의 갑부로 불리는 부잣집 규수와 가난한 집 총각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둘은 신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잘라낸다고 해서 억지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몰래 주고받는 사랑은 바다같이 깊어만 갔습니다. 매일같이 정이 깊어만 지니 두 사람은 더는 떨어져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소중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나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서 찾아다니게 되니 몰래 하는 일이지만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얼마 되지 않아 부잣집 규사의 집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크게 분노한 규수의 아비는 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녀석을 만나면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도록 해라. 규수의 아비는 딸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규수와 가난한 집의 총각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각과 처녀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길이 없게 되자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총각은 밤마다 사랑하는 처녀가 달려나오지는 않을까 싶어 자정이 넘도록 담장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처녀는 툇마루에 앉아 높은 담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그리움은 커졌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갇혀 총각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처녀는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처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총각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고이고이 기른 딸이 자리에 눕게 되자 아비의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아비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청해드리고 날마다 약을 갈아대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을 그리워해 몸져 누워 있으니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으로 치료될 병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처녀의 아비에게 설명을 해봤지만 그들의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아비는 어떻게든 딸을 예전의 착한 자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처녀가 병으로 식음을 전폐했다는 소식을 들은 총각은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의원 대신에 저를 불러간다면 처녀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처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라 얘기를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할 뿐 그의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아비는 출중한 의원만 계속해서 불러대니 이를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총각은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부잣집 딸은 방에 누운 채로 사랑하는 총각도 만나지 못하고 총각의 성명석자만을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며칠이나 총각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다 못한 처녀의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처녀의 아비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점점 목소리에도 기력이 쇠하게 되기 시작했고 처녀는 결국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리 만든 장본인이구나. 딸을 잃고 나서야 처녀의 애비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비는 자신이 처신을 잘못해 딸이 눈을 감게 되었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며 자책을 할 뿐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딸을 남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총각은 날마다 무덤가에 가서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총각은 처녀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그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쏟아내며 지냈습니다. 왜 저를 두고 이리도 빨리 떠나가신 겁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듬해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총각은 홀로 외로이 처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처녀의 무덤에 가서 울고 있던 총각은 무덤에 자란 풀을 뽑아서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어찌 남의 사랑하는 처녀의 무덤을 덮은 것이냐. 총각은 처녀의 무덤을 덮고 있는 풀을 보는 것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총각은 무덤에 있는 풀을 모조리 뽑아서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각의 코로 향긋한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풀을 태우면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총각은 신비한 일이라 여겨 풀이 타고 있는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잎과 줄기는 다 탔는데 윗부분 중에 종자가 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혼이 하늘로 올바르게 닿지 못하고 향기로운 풀로 변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씨를 가져다가 봄에 비옥한 땅에 뿌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총각은 처녀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풀을 태우며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처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사랑하는 처녀가 자신을 보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구름 위에 떠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기분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풀의 향기를 맡으면 정신이 혼몽해지기도 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구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몇백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풀을 불에 태워 냄새를 맡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피우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배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 속에 깃든 이야기는 아픈 사랑의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배의 유래는 아니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의 예절이 엄격한데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피우려면 고개를 돌려 피웠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조선에 처음 전파될 때만 해도 이런 예절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앞에서 신하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담배 예절로 자리를 잡는 시초였습니다. 인디언들도 담배의 전설이 있는데 추녀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소녀를 보면 얼굴을 돌렸고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죽기 전 마지막 말은 다음 생엔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어요. 였고 그녀가 죽은 자리에 풀 하나가 돋아났는데 그것이 담배라는 것이 인디언들의 전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